아이고 언니들. 잠깐만 이리 와봐요.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 하나 풀어줄게. 조선 땅의 임진왜란이라는 피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야. 말 한마디 안 하고도 그저 눈빛 하나로 수십 명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20살 여인의 기막힌 사연이라고. 꽃다운 이팔 청춘. 여인의 고혹적인 매력과 강단 있는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험악한 사내들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던 그 밤의 이야기를 내가 아주 진하게 풀어줄게. 설의 이야기 밤꽃처럼 피어난 여인의 지혜. 그 여인의 눈빛 한 번, 몸짓 한 번에 짐승 같던 사내들이 무릎을 꿇었다니까. 1. 운명처럼 산을 넘게 된 고혹적인 여인. 언니들 그 시절은 말이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햇빛 쨍하고 바람 잔잔한 평화가 바로 찾아온 게 아니었어. 피비린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지. 집은 어찌어찌 남았어도 가장은 죽거나 사라져 텅 비어버렸고 사람은 살아 숨쉬어도 정작 먹고 살아야 할 논밭은 피폐해져 아무것도 심을 수 없었어. 풀뿌리 캐먹고 연명하는 게 일상이었다니까. 서리가 살던 고을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 그의 여름엔 설상가상으로 온역 돌림병이라는 무서운 병까지 돌았지 뭐야. 알아눕는 이들이 속출하니 젊은 사내들은 죄다 관아에 묶여 병든 사람을 나르거나 죽은 시체를 치우는 부역에 끌려갔어. 멀쩡한 사람도 맘대로 몸을 놀릴 수 없는 끔찍한 시절이었지. 그날도 그랬어. 원래라면 이팔 청춘 서리가 굳이 위험천만한 산길을 나설 이유가 없었어. 저 멀리 외삼촌 댁에서 약재를 보내달라 애타게 기별이 왔는데 집안 사내들은 죄다 관아에 묶여 손발이 묶여 있었지. 약재가 제때 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판이라는데 어쩌겠어. 결국 꽃다운 20살 농염한 기품을 지닌 서리가 홀로 험한 고개를 넘게 된 거야. 하지만 그 여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묘한 초연함 같은 게 있었어.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강인함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 이 산모롱이에서 만난 짐승 같은 그림자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시선. 전쟁통에 사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어. 굽이굽이 나무는 그대로 우거졌지만 그 숲속엔 전에 없던 험악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지. 해가 뉘엿뉘엿지기도 전인데도 숲새에서는 지저귀던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살벌한 바람소리만 귓가를 스치는 그런 산이었어. 으스스하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지. 서리가 바싹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 하나를 겨우 넘어서는데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대. 서리가 미처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거칠고 투박한 손이 서리의 여린 팔뚝을 휙 잡아챘어. 품에 고이 안고 있던 약재 보따리는 속절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서리의 눈앞에는 시커먼 그림자 같은 낯선 사내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지. 산적들이었어. 허나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굶주림만 담고 있지 않았어. 전쟁통의 여인네 얼굴 한번 제대로 볼 기회도 없던 짐승 같은 사내들의 눈빛에는 젊고 고운 서리의 고혹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자태에 대한 끈적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지. 마치 꿀단지를 발견한 벌떼처럼 서리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어. 보통 여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청껏 비명을 질렀을 거야. 하지만 서리는 달랐어. 놀랐지만 울지 않았고 두려웠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저 그 조용하고 깊은 눈으로 그들을 뚫어져라 바라봤지. 자신을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서리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어. 어쩌면 이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 말이야. 그때 산적들 맨 앞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서리를 보고는 갑자기 멈칫했어. 바로 그 산적대의 두목이었지. 다른 산적들의 시선과는 또 다른 탐욕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리를 노려봤어. 3. 산적 두목의 움막 그리고 벗겨진 저고리 속 여인의 자태. 언니들 그날 밤 서리는 여지없이 두목의 움막으로 끌려갔어. 키키한 집단 냄새와 사내의 땀내가 뒤섞인 좁고 어두운 움막 안. 다른 산적들은 바깥에서 왁자지껄 술판을 벌이고 있었지만 안은 침묵과 음산한 긴장감만이 가득했어. 두목은 말없이 서리를 집단 위에 던지듯 앉히고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서리의 온몸을 훑어봤지. 어린 것이 꽤나 곱상하구나. 이런 난리통에 감히 혼자 산을 넘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두목의 목소리에는 젊은 여인을 취하려는 짐승 같은 기색이 역력했어. 그러자 움막 문이 열리며 부하 몇이 들어왔어. 그들의 눈빛은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 두목의 묵인하에 그들은 서리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옷깃을 붙잡았어. 서리의 손에 들려있던 약재 보따리는 이미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지. 이리 내놔라.
부하 중 한 놈이 서리의 윗저고리를 거칠게 잡아 뜨뜻 벗겨냈어. 하얀 속적삼 너머로 서리의 탐스럽고 풍만한 몸매가 드러나는 순간 움막 안의 사내들은 침을 꿀꺽 삼켰어. 집단 위에 주저앉은 서리의 봉긋한 가슴골과 매끈한 어깨선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했지. 하지만 언니들 서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벗겨진 저고리 탓에 스산한 한기가 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고요했어. 자신을 덮치려는 짐승 같은 사내들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시선을 보냈지. 서리의 그 당당한 눈빛을 본 두목은 흠칫했어. 평생 숱한 여인들을 봐왔지만 이런 담대하고도 도발적인 눈빛은 처음이었거든. 두목의 마음속에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닌 묘한 호기심과 정복욕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 너는 이리 당하고도 겁이 나지 않느냐? 울부짖지도 않는 것이냐? 두목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었어. 그의 눈길은 서리에 벗겨진 어깨와 가슴골을 후었지만 이내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 사로잡혔어. 서리는 피식하고 짧게 웃었어.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동시에 어떤 강렬한 조롱이 담겨 있었지. 그 웃음 끝에는 서리의 처연한 아름다움이 묻어났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어차피 멧돼지 떼에게 물려 죽는 셈치지요. 정녕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니들. 이 한마디가 두목의 심장을 꿰뚫었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까라는 말. 평생을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온 두목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 끓어오르던 짐승 같은 욕망이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어. 그의 거친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 두목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이놈들. 다 물러가라. 이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갑작스러운 두목의 호령의 부하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움막 밖으로 쫓겨났지. 그들의 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욕망과 함께 두목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 곧이어 두목은 바깥의 부하에게 명했어. 당장 술상과 안주를 드려라. 움막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기류가 감돌았지. 잠시 후 투박한 술상과 함께 독한 술병이 놓였고 두목은 서리 앞에 직접 술잔을 내밀었어. 그리고 그제야 두목은 서리와 눈을 마주하며 긴 이야기를 시작했지. 칼 대신 술잔을 나누며 두 낯선 남녀의 깊은 대화가 시작된 거야. 그 밤 어두운 움막 안에서 여인의 담대한 매력과 거친 사내의 고독이 뒤섞이며 잊지 못할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거지. 포악한 사또와 하늘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언니들 그날 밤 서리는 울지 않았어. 대신 그 거친 사내의 깊은 상처와 세상의 불의를 가슴 깊이 새겨 기억했대. 누가 어떻게 쌀을 빼앗아 갔는지, 그 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떤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불의의 고리를 조용히 연결했지. 그리고는 술잔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두목에게 말했어.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관아에 가서 그 사정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 20살 여인의 지혜로운 결단이 산적 두목의 심장을 꿰뚫었고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된 거지. 며칠 뒤 두목은 서리를 풀어주었고 서리는 약속대로 곧장 고을의 관아로 향했어. 그런데 언니들 이게 무슨 조화인지 하늘이 도운 건지 그날따라 관아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조용했대. 살벌한 기운 대신 묘한 긴장감만 감돌았지. 아니나 다를까 관아 마당에는 늘 곤장을 들고 위세를 부리던 포악한 사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고 그 앞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대. 그 사내가 누구였게? 바로 암행어사였어. 그 사또 말이지. 이 고을에 부임한 이래로 악명이 자자했어. 백성들에게 세금은 2배로 걷어들이고 군량미를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물론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백성들을 곤장으로 때려 죽인 적도 여러 번이라고 했어. 그야말로 탐관오리의 표본이었지. 백성들은 그를 피사또라고 불렀을 정도였다니가. 그런데 그날은 평소의 포악함은 온데간데없고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암행어사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래. 암행어사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묻고 있었거든. 이 고을에 유독 산적 때가 들끓는 연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사또는 그저 땀만 닦을 뿐 대답을 못하고 있었지. 그때였어. 작은 그림자가 앞으로 나섰어. 바로 서리였지. 서리는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지도 않았어. 그저 그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산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대.
군량미의 원래 양과 사또가 실제 징수한 양의 차이, 그 빼돌려진 쌀들이 어떤 장터를 통해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불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살 길이 막혀 산으로 올라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산에서 주워온 찢어진 장부 조각까지 내밀었어. 20살 여인의 비상한 기억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서 서리의 이야기를 듣고 장부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렸어. 포악한 사또는 즉시 파직당하고 끌려갔으며 산적들에게 내려졌던 수배령은 철회되었지. 그리고 암행어사는 산적들에게 강원도 깊은 산골에 버려진 땅을 개척하여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까지 내려주었어.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어. 다시 만난 그들, 산을 내려와 사람으로 서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버려졌던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335 내려와 살기 시작했대. 그들은 더 이상 허리에 칼을 차고 약탈을 일삼는 도적이 아니었어. 손에는 피 묻은 칼 대신 땀 묻은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었고 불타는 복수심 대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지. 황량했던 땅에는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 어느 포근한 봄날 서리가 그곳을 다시 찾았어. 그리고 이제는 칼 대신 호미를 든 건장한 사내가 된 옛 산적 두목이 서리를 맞이했대.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굶주림과 분노의 그림자는 없었어. 번뜩이던 칼도 험악한 겁도 모두 사라진 채 그저 진정한 사람으로서 서리 앞에 서 있었어. 두목의 눈빛에는 서리를 향한 깊은 존경과 벅찬 연모의 정이 가득했지. 그의 가을 서리와 옛 산적 두목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어.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값진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지. 서리는 다시는 험난한 산을 넘지 않았어. 대신 한 남자의 곁에서 평화롭게 논밭을 가꾸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그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밤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웠어. 6. 마무리 말 없는 지혜의 세상을 바꾸다. 언니들, 이 이야기에서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서리가 기가 막히게 예뻐서도 아니고 무슨 천운이 따라붙어서도 아니야. 그 여인의 눈빛, 그게 세상을 바꾼 거지. 육체적인 위기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과 고혹적인 매력, 그리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사내의 깊은 상처까지 꿰뚫어보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깊은 통찰력. 무서운 도적대 사이에서도 그들의 아픈 사정을 읽어낼 줄 아는 맑은 눈. 바로 그거였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설의 이야기라는 민담으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대. 시끄럽게 말만 많은 사람 말고, 칼솜씨나 힘이 센 사람 말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매력과 더불어 조용하고 차분하게 세상의 구조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인의 이야기로 말이야. 정말이지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야기죠. 여러분의 동방야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와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언니들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